공연장을 가면 우리가 응원봉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막 머리띠 옷도 사고, 사야죠, 네, 머리띠 사고 이제 막 그럼요. 포카 같은 것도 막 들고 찍어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다 사잖아요. 거기에서 마진이 조금 올라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회사도 돈을 벌고 가수도 돈을 법니다. 아, 그리고 공연장 한정 굿즈가 되게 많아요. 무조건 사야 돼요. 아무 데서나 팔지 않는 네. 그 스토어에서는 안 파는 게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지갑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네. 팬덤이라는 건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 이런 명언이 있죠. 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그래요. 상반기에 한때 우리 증시에 2차 전지만 있는 줄 알았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금방 알았습니다. 우리에겐 반도체도 있고 엔터주가 있었구나. 엔터주의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국내 대형 엔터 4개사 하이브, SM, JYP, YG 지난 1분기의 합산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거의 1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엔터주 왜 잘 나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엔터주 전문 애널리스트에게 물어볼게요.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이현지 연구원은 정말 그 스스로 덕후다. 내가 바로 엔터주 그 자체다. 유명하다고 네.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상반기에는 엔터주가 정말 효자 종목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국내 엔터주들 최근의 상승세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선 엔터 4사가 이제 대형 4사가 상반기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이 평균 70%가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늦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가장 이제 적게 올랐던 종목이 SM 한 45% 정도 올랐었고요. 오늘 이제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JYP는 100% 이상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만 알았더라도 그니까. 2달 전에만 알았더라도 이제 미리미리 좀 알려줘요 증권사에서. 아우 제가 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세의 그 이제 상승 장의 수혜를 그대로 그 이상으로 누려가면서 엔터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상반기에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엔터 자체가 가수들이 많아진 것도 있긴 한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분기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2배 이상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엔터가 이제 돈을 진짜 버는 산업이 됐구나. 이제 단순히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게 성장을 하고 있구나를 이제 시장에서도 좀 투자자분들이 체감을 많이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엔터가 계속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실적이 좋았다. 엔터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힘은 실제로 앨범도 잘 팔리고 공연 수익도 났고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를 시장이 입증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우리 기획사별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일단 하이브. 하이브는 잘 아시는 것처럼 BTS가 소속돼 있는 그 회사입니다. 뉴진스도 소속이 돼 있고요. 1분기에 최대 실적을 내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6월 24일 기준으로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죠. 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들 보시나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까지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최근에 살짝 조금 조정을 받게 된 배경으로는 생각보다는 2분기가 좀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위버스콘이라고 하이브에 있는 그 그러니까 하이브에 있는 가수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따지자면 YG 패밀리, SM 타운 이런 JYP 네이션 그 전체 공연인 거죠. 이 위버스콘을 하면서 이제 소폭 손실을 조금 봤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10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아주 여의도에서 환상적인 페스타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불꽃놀이가 우리 그냥 여의도에서 하는 그 불꽃놀이보다 더 성대하더라고요. 네. 정말
애국심이 아니 숫자 차올랐죠. 10이 터질 때는 야, 이 클래스가 다르구나. 아, 그렇죠. 네. 역시 방탄소년단님들이신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을 아낌없이 쓰셔서 생각보다 2분기가 이제 하이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게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성장이 꺾였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다 팬 이벤트성이잖아요. 위버스콘도 따지고 보면 그냥 그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1시간 남짓, 그러니까 30-40분씩 나와서 이제 여러 팀이 하는 건데 이벤트성으로 했던 거라서 이게 뭐 그렇게 성장세가 꺾였다 보기는 어렵고요.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 2분기는 조금 실적이 기대감을 조금 낮추셔야 된다. 그래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매 분기마다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SM 관련해서 주식 사는데 쓴 돈도 비용이 좀 크게 나간 거죠? 이제 네, 그쵸. 근데 그쪽은 이제 영업 외단에 반영이 돼서 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영업 비용 쪽에 들어가는 영업 이익. 네. 그래서 실질적인 영업 현금을 창출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어서 살짝 뭐 이렇게 슬로우할 수는 있지만 다 뭐 이제 3분기부터 또 뭐 뉴진스, 방탄소년단 전국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로 실적을 커버할 거라서 그냥 잠깐 거치는 실적에 이제 낮아지는 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팬들에 대한 AS를 위해서 쓴 비용이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볼게요. 자, 뉴진스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7일에 선공개곡으로 일단 돌아오죠. 슈퍼샤이 그리고 뉴진스라는 음원을 공개하게 되는데 지난 주말에 버니스 캠프라고 팬미팅도 했어요. 네. 뉴진스가 돌아오면 하이브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될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하이브를 이끄는 이제 여러 가수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기대하는 가장 큰 이벤트는 뉴진스의 컴백입니다. 아, 왜냐하면 사실 이제서야 1년이 됐거든요. 데뷔한 지.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빅스타인데. 그죠? 네. 이미 또 생각해보면 그 뭐 어텐션 하이퍼 이런 거 아직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도 막 밖에서 차트인이에요. 네, 막 전 혼자서 막 춤추고 막 아직도 요즘 노래 아, 같은데. 진짜요? 네. 오면서 보니까 밑에 그 편의점에서 하이보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건재하구나. 근데 무려 1년 전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뉴진스라는 가수가 하이브한테는 새로운 이벤트이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되기 때문에 컴백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이제 아무래도 선공개곡이 나온 이후에 실제 앨범은 7월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뭐 200만 장 이상 나올 것이다, 300만 장 나올 것이다라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진스의 컴백이 이제 하이브의 주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하이브의 투바투도 있습니다. 그 맞습니다. BTS의 동생 그룹이라고 하는데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조나스 브라더스와 함께 디지털 싱글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협업한 그런 음원인데 적어도 이거 빌보드 들어간다, 차트인한다 이런 전망이 있고 사실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리콘 차트에서 신기록을 쓰기도 했고 돔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투바투 관련해서는 전망이 어떤가요? 투바투도 이미 이제 올해 1분기에 앨범을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팔면서 팬덤이 많이 올라왔구나를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바투도 결국은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것도 맞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업곡이 나오게 되면 뭐 당연히 핫백 차트에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투바투도 이제 뉴진스에 이어서 또 하이브의 주가에 도움이 되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JYP로 가보겠습니다. JYP는 올해 상반기에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의 네. 상승폭을 보였던 그런 회사거든요. JYP의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힘은 뭡니까? 이게 너무 날것의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와닿으실 것 같아요. 가장 그 헛짓을 안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본업만 하는 회사.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연결 외단에서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뭐 F&B도 했었고 뭐 YG는 골프 회사도 했었고 많은 회사를 했었는데 이런 연결단에 붙는 회사들이 사실은 수익성을 많이 갉아먹어요. 근데 JYP는 본업 그 자체만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보통 20에서 30%대를 계속 유지하는 성장성이 너무나도 와닿는 바로바로 와닿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관들도 참 좋아하지만 이제 해외 외인들이 가장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 JYP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규모가 큰 분들이 외인들이시다 보니 이제 외인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JYP 주가가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1분기가 또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던 게 있고 이제 JYP는 트와이스가 우리로 생각하면 이제 8년 차니까 한번 네. 좀 인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스테디움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5만 명, 6만 명 대규모의 공연장을 의미하는데 여기가 방탄소년단 이후로 처음 K-팝 가수가 공연을 한 장소가 이제 트와이스가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하는 스테디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트와이스가 잘하고 있다 보니 기존 아티스트가 이렇게 성적을 내는데 스트레이키즈는 막 빌보드 차트에서 놀고 있고 이러다 보니 JYP가 계속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와이스가 저력이 있군요. 오랫동안. 국내에서도 들었어요. 그 스테디움 공연장이 국내에서도 2군데밖에 없는데 이 5만석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 많지 않다. 맞아요. 스트레이키즈도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정상에 서는 그런 아티스트고.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아니 가수들은 뭘 할 때 돈을 제일 많이 법니까? 공연이에요? 앨범이에요? 음원이에요? 가수 입장에서는 네. 사실 공연이 제일 기여도는 높아요. 왜냐면 이게 앨범, 그러니까 이제 음반, 음원, 공연이라고 나눠봤을 때 가수가 직접 기여를 많이 해야 정산을 그쪽으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음원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앨범은 뭐 가수도 벌지만 사실상 공연. 그래서 공연을 많이 돌아야 가수가 돈을 버는데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연을 해서 뭘 버냐? 근데 사실 공연 자체의 수익성은 높진 않거든요. 놀랍게도 공연만 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되게 놀랍죠? 그런데 네. 공연을 하는데 어디서 돈을 버는 거냐? MD 판매예요. 아 굿즈. 네, 저희가 공연장 가면은 막 다 응원봉 응원봉 흔들잖아요. 들어야죠.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그 응원봉이 아시겠지만 이제 막 39,000원 이런단 말이에요. 응원봉이 진짜 비싸고요. 이제는 비싸요. 그 응원봉을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앙통제로. 중앙통제로 여러분 네. 이제 콘서트 가보시면 블루투스로 맞아요. 이 색깔을 내가 내고 싶은 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한 조명을 중앙통제로 하기 때문에 그 네. 멋진 그 맞아요. 드론샷은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 화려한 조명이 응원봉을 비춰요. 그러면은 이제 막 또 응원봉 가지고 가수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번 저희 뭐 파도 타볼까요? 그럼 중앙에서 막 무지개로 막 해요. 근데 전 응원봉 없이 손만 흔들고 있으면 너무 허전하기 안 때문에 되죠, 안 되죠. 무조건 사야 돼요. 그쵸. 근데 MD가 솔직히 이게 뭐 원가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다 보니 MD에서 나오는 마진율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7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공연장을 가면 우리가 응원봉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막 머리띠 옷도 사고, 사야죠, 네, 머리띠 사고 이제 막 그럼요. 포카 같은 것도 막 들고 찍어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다 사잖아요. 거기에서 마진이 조금 올라와서 공연을 하게 되면 회사도 돈을 벌고 가수도 돈을 법니다. 그리고 공연장 한정 굿즈가 되게 많아요. 무조건 사야 돼요. 아무 데서나 팔지 않는 네. 그 스토어에서는 안 파는 게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지갑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네. 팬덤이라는 건 가슴으로 나와서 지갑으로 키운다 이런 명언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A2K라는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도 JYP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증권가의 전망은 어때요?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이 A2K가 아메리카 투 코리아거든요. 그런 말이었어요. 직관적이죠. 네, 이제, 무슨 뜻인가 한참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Y2K도 아니고. 좀 너무 직관적인 이름인데 뭐 실제 이름을 뭐 이걸로 데뷔할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선 A2K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이제 7월 13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2개가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2개의 파트가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파트 1은 아마도 한 10부작 정도로 구성이 되고 이 미국 국적을 가진 이 소녀들을 가지고 어떻게 오디션을 꾸릴지를 뭐 풀어가는 프로듀스 101 같은 느낌의 그런 영상들이 7월 13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이제 파트 2에서는 이 최종 선발된 소녀들이 어떻게 데뷔를 거쳐서 이 준비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막 한국 가수들 중에
뭐 다양한 국적의 다국적 가수들을 모아서 미국에 진출하는 건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아예 미국 국적인 가수들, 미국 국적의 연습생을 데리고 미국 시장에서 애초에 데뷔하는 건 아예 처음 해보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일지 체감이 안 돼서 이제 굉장히 증권가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제법 영향을 미칠 거다. 맞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아이오아이가 데뷔했던 그때 당시에 거의 신드롬급 인기가 있었고 그때 맞아요. 맞습니다.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붙었거든요. 그걸 주관했던 방송사의 그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SM으로 가볼까요? SM은 그 카카오가 SM 주식 공개 매수한 후에 그때 당시에 말이 좀 많았습니까? 저희도 이창환 대표가 그 FI로 들어갔던 이창환 대표 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말들이 많았는데 한동안 10만 원도 간당간당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요 사이에는 네. 주가가 어떤가요? 요새는 사실 SM이 생각보다는 잘 선방을 하고 있어요. 선방이라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엔터사도 결국은 제조업이랑 똑같아요. 가수가 활동을 해야,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하려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가수가 활동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1, 2분기는 사실 신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많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이제 엑소 7월 10일을 시작으로 3분기, 4분기에 가수들이 많이 활동을 앞두고 있어서 그 기대감에 SM이 생각보다는 10만 원 윗선에서 주가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엔터 4사 중에서 SM이 가장 쌉니다.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네. 때. 그래서 이제 엔터가 좋은 건 알겠는데 투자하시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다고 하면 이제 좀 더 싼 주식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티스트 활동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SM 주식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SM도 지금 어쨌든 노예계약 논란이 있었던 첸백 씨와 재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NCT 드림도 7월에 본격적으로 컴백을 하고 선공개국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NCT 유니버스 종착지 NCT 뉴팀도 이달 말에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첸백 씨의 계약 관련해서는 다음날 아주 주가가 7, 8% 아주 신명나게 빠졌어요. 왜 왜냐면 그래요? 이제 SM에서 이제 모든 가수가 참 중요하지만 특히 엑소라고 하는 가수 중에서는 백현이라고 하는 가수의 그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혼자서 거의 100만 장의 앨범을 파는 저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엑소에서 백현이라는 사람이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SM에 우려를 많이 했었던 거죠,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다음날 바로 7, 8% 주가가 빠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커버를 했습니다. 빠지니까 또 싸니까 샀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저도 내부 정보는 모르지만 기사상에 나온 걸로 보면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서 7월 10일 앨범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엑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온 상황이고요. NCT 드림도 뭐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일본 외의 지역에서 해외 투어를 돌았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공연을 돌게 되면 그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팬덤이 다시 또 앨범을 사줍니다. 그럼 이게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17일에 이제 NCT 드림의 정규 앨범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선주 문량이 뭐 300만 이상이 될 거다, 400만 이상 될 거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SM은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관리자, 경영자 문제 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워하실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와 있는 아티스트 활동만 놓고 보면은 주가에 조금 더 도움될 만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NCT 이제 NCT 도쿄라고 하는 팀이 이제 NCT의 마지막 유닛이 되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NCT 팬덤에서는 언제까지 무한 확장을 할 것이며 이거 내 친구보다 지금 23명이면 더 많은 사람이 어디까지 늘어날 거냐 막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걸 어쨌든 이제 확장을 그만하고 여기에서 이제 고정 유닛으로 돌린다고 하는 거에서는 뭐 그렇게 팬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NCT라는 IP에 대한 기대감이 또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만한 이벤트들은 충분히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유닛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된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만할 때가 되었구나. 요 유닛의 마무리. 네. 그래요.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G로 가보겠습니다. YG의 경우에는 GD와 계약이 만료된다. 그리고 블랙핑크도 8월에 재계약이 되느냐 마느냐 이슈가 있잖아요. YG의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블랙핑크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방탄소년단 군대 앞뒀을 때는 군대 가나요? 면제되나요? 지금은 블랙핑크 그래서 재계약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한결같겠어요. 오늘 하다가도 내일 하기 싫은 게 마음인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는 사실 지금 당장 기대할 만한 이벤트라고 한다면 이제 블랙핑크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베팅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될 것 같다라는 쪽에 베팅을 거신다면 이제 YG를 계속 좋게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조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YG는 조금 기대치에서는 이제 다른 엔터사 대비 좀 매력이 낮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근데 이제 YG를 보실 때 물론 아티스트의 재계약도 문제가 있지만 좀 더 좋은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신인 걸그룹이 이제 곧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벌써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구독자가 200만 이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이미 팬덤이 얼굴만 공개가 됐는데도 얼굴이 공개되고 네. 이제 노래 영상과 춤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하고 이제 약간 어린 버전의 블랙핑크가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데뷔 기대감이 YG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YG는 이제 위아래로 조금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 요인이 명확하게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한 번 더 오셔야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엔터주 전문 애널리스트 이현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